골든타임 동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경직과 관절 구축 같은 2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뇌졸중 후에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5년 누적으로는 한 80%까지도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사실 환자분들의 재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김영국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재활의학 교수님들께서는 재활치료의 골든타임 확보가 건강한 일상생활의 복귀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뇌신경 재활과 척수 손상 재활에서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혹시나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재활치료에서의 골든타임이 무엇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재활의학에서 골든타임은 중추신경계 손상, 흔히 뇌나 척수의 손상이 있을 때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의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재활에서 골든타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요, 골든타임은 손상된 뇌신경이 회복되고, 또 두 번째는 신경 가속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손상된 뇌신경의 회복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받은 신경이 재생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재활치료에 있어서 신경 가속성은 반복 훈련이나 또는 외부에서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신경 전달의 효율성을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치료를 통해서 개개의 뇌신경 세포의 직경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구조적 또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수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기도 하고 신경 전달의 효율성을 좋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회복을 위해서 다른 신경세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대뇌 방구에서 회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골든타임 기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 시기에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재민 교수님, 우리가 척수 손상이 됐을 때의 재활치료 골든타임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손상 후 첫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때 재활치료가 되게 급성기 질환들이 빨리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시기가 이제 6개월까지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2, 3개월, 6개월까지 쭉 연속된 재활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초기 골든타임 시간 동안 척수 손상에서 재활치료는 뇌신경과 비슷하게 신경 재생, 회복을 촉진해서 손상된 신경 경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손상된 위치, 그 다음에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다양한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손상 부위가 완전 손상이냐 불완전 손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사지마비냐 하지마비냐, 되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숨 쉬는 거, 호흡근,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손상,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대소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초기 골든타임에서 잘 접근을 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기능 손상과 환자 평가가 골든타임 전에 빨리 되고 치료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3개월에서 6개월, 초기 그 6개월 동안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때 잘 치료를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른 그 내과적 질환 문제로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급성기 치료를 끝나고 가능하면 초기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신경 가소성에 대한 잠재력이 줄어들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 접근이 돼야 되고요. 치료된 상태에서 아급성기라 그래서 그 시간에 재활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최대 회복기를 이룰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동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경직과 관절 구축 같은 2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폐렴이나 그 요로감염, 심부전, 혈전증 같은 혈관 질환들, 그다음에 욕창 같은 합병증이 추가로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뇌졸중 후에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초기에 약 30%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게는 50% 이상이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누적으로는 한 80%까지도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사실 환자분들의 재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직업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지냈는데 어느 순간 뇌졸중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좌절감, 상실감이 이제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가족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지만 환자분을 충분히 격려해주고 또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또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지지와 또 우울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막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신경 전반의 기능적인 회복을 돕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의학적 처치가 환자분의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골든타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뇌 손상 부위를 갖게 되고 또 다양한 중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한 중증도를 갖는 경우 뇌 손상의 범위가 넓고 또 뇌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고 혈종을 제거한다거나 개도수 같은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내과적인 합병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다소 늦게 재활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신경의 재생과 또 신경 가소성은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읍성기 지나서 만성기에 접어들었더라도 우리 의료진과 함께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은 그 이후 시간에도 충분히 기능적인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재민 교수님,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골든타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들, 젊은 환자들은 나이가 많은 환자들보다 신경 가소성이 좋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빨리 치료가 적응이 되면 훨씬 더 빠르고 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고령 환자들은 신경 가소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 환자에서 아무래도 만성적인 내과 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질환으로 치료 같은 게 조금 어렵거나 통증으로 좀 제한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활치료 참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초기에 내과적인 합병증에 노출되기가 더 쉽고요. 이런 게 골든타임에 최적으로 적용되기에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치료가 각각 개인 맞춤형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환자 개별의 평가에 따른 환자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계획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안 놓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최선인가요? 초기 시기는 보통은 병원에 계신 상태에서 저희 재활의학과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놓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골든타임에 재활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환자분의 상태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가 있더라도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꼭 맞는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기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상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재활의학 전문의가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뇌졸중 환자분은 각자 다양한 부위의 뇌 손상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뇌졸중 초기라도 운동 기능이 좋아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운동 기능은 좋은데 인지 기능은 떨어져서 또 일상생활에서 인지 기능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지 기능은 멀쩡한데 운동에 마비가 심해서 이제 걷지 못하거나 팔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른 기능 손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가 골든타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강조드리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지만 급성기 병원을 떠나서 이 다음 단계의 재활치료 환경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든타임 동안 연속성 있게 치료가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질 재활치료를 위한 준비, 재활치료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환자가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 기관들을 이제 보호자분들이 미리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예약을 해둬서 급성기 병원에서의 뇌 손상에 대한 치료와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끊김없이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아까 만성 질환이 많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가진 환자분들은 그런 합병증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병원의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재활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6개월 동안은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좋아지셔서 집에 일찍 가면 더 좋고요. 집에 일찍 못 가는 경우에서는 그 충분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물리식 치료사가 시행하는 전통적인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신경 조절 치료라든지 또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골든타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다양한 기법들을 잘 구성을 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성하면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의학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개인별, 환자별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환자분들은 각자 신경의 손상 부위와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 계획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신경 가소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라는 그런 신경 조절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는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삼킴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네. 각각의 목적으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분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섬유의 구조적인 손상 상태를 이게 정당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기법을 활용한다거나 뇌파나 뇌 유발전이 검사와 같은 그런 신경 기능의 검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신경 조절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전산화 인지 치료 이건 어떤 거예요? 전산화 인지 치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료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지 치료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네. 대신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인지 치료 경우에도 환자가 기억력 장애가 있는지, 또 시각적 인식력에 문제가 있는지, 또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치료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만으로 접근하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환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활치료팀이라 그러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인지를 다루시는 분들, 사회협력팀도 있고요. 실은 일부 보호자나 환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활팀을 구성해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의견을 모아서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하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여러 팀이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재활치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자들은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환자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서포트도 중요하고 왜 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가 지금 골든타임 동안 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치료하는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치료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돌봄이나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국 교수님께서는 우리 환자의 보호자분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제 재활치료의 시작 단계부터 폐렴, 요로감염, 욕창 등의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먼저 사전에 인지하고 그 예방법을 교육받고 또 숙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킴에 관한 장애,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흡인으로 인해서 폐렴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화장애에 대한 평가와 또 뭐 적절한 치료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식사를 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시기를 진행하는 게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회음부 위생관리, 부지런하게 체위 변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요로감염이나 욕창 발생,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골든타임의 재활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재민 교수님 또 김영국 교수님과 함께 재활의학에서의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대한재활의학회 그리고 저희 재활의학TV가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